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인프제라고 합니다. 아휴, 날 덥다. 지금 제 얼굴 꼬라지의 상태가 별로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은 요 두 권인데요. 이렇게 배수아님의 첫 데뷔작인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라는 단편집과 첫 장편인 랩소디 블루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중고책을 샀다고 여러분들께 자랑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간만에 중고책을 보니 또 옛날 책이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장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도 모를 막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읽고 싶은 옛날 책들을 꺼냈는데요. 제가 이 배수아님의 그러니까 거의 데뷔작이죠. 1995년에 데뷔하셨는데 그때 데뷔작을 그때 언제 읽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 이 책을 꺼내가지고 이번에 새로 읽어봤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처음 접한 배수아님의 책이 이 책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옛날 책 꺼내가지고 읽어봤더니 감회도 새롭고 되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읽은 지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내용들이 상당히 생소하고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 새롭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고요. 요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이 책은 배수아님의 첫 데뷔작이 들어있는 1988년 어두운 방이라는 단편 작품이 배수아님이 이제 처음 데뷔하신 단편입니다. 그 단편 작품이 들어있고 그리고 표제적인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도 들어있고요. 여기에 총 7편의 단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랩소디 블루는 배수아님의 첫 장편인데요. 이 두 책의 성장소설을 바탕으로 한 서사에서 이제 고도 자본주의, 그러니까 배경이 거의 80년대거든요. 이 책의 배경이 80년대면은 제가 꼬꼬마, 그렇죠.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참고로 저는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네,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이제 저희 어머니들 세대죠. 보면 굉장히 바쁘게 살고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고도 자본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되게 다들 열심히 일하던 그런 때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 배수아님의 첫 작품의 배경이 되는 대한민국의 환경이 그런 고도 자본주의 사회의 물결에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그런 성인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충만해졌으나 풍부해졌으나 그리고 외적으로 보이는 감각은 굉장히 좀 세련돼졌으나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성장이 많이 덜 돼서 성장이 되지 않은 성인, 그런 내용을 보통 배수아님이 첫 작품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시점 제 느낌으로는 한 장편 철수? 그 정도까지가 배수아님의 첫 번째 서사, 그러니까 성장 없는 성장 소설을 주제로 한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이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를 언제 읽었더라? 사실 저는 30대 때 랩소디 블루도 그렇고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도 그렇고 배수아님을 알고 나서 한참 후에 이제 중고 서점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되게 좀 어렵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대에 접해서 읽었는데 그때 이미 배수아님의 다른 작품들을 몇 권을 읽고서 배수아님의 어떤 몽환적인 문체라던가 그런 특별한 분위기라는 거에 반해 있었기 때문에 배수아님의 이제 첫 작품들, 그러니까 초기 작품들 읽어보고 싶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사실 그렇게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참 이제 배수아님 소설에 빠져있을 때는 이제 배수아님이 되게 활동을 이제 어느 정도 원숙한 시점에 올랐을 때의 작품들이고 이거는 그야말로 데뷔작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창 때의 지금 한창 잘 쓰시는 그 배수아님의 모습과 첫
작품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날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책을 처음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이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를 처음 읽고서 저는 좀 충격을 먹었었던 게, 그 배수아님의 몽환적인 그 분위기와 문체가 이 첫 작품부터, 심지어 데뷔작인 1988년 어두운 방 이거부터 물씬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활동을 하면서도 물론 점점 이렇게 더 나아지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예 데뷔할 때부터 약간 천재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첫 데뷔작이 이 정도면 글쎄요, 문단의 다른 분들도 좀 이 책을 접하고 충격을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주로 읽었던 책들이 이런 계열의 책과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러니까 되게 뭐 양 기자님이나 은희경님이나 이런 뭐 신경숙님이나 이런 작가분들이었기 때문에 배수아님이랑은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른 그런 작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배수아님은 신선한 작가였고, 굉장히 좀 특이하고 독특한 그런 느낌의 문체를 가진 그런 작가라고 되어 있었는데, 근데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라는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을 굉장히 좋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읽으면서 역시나 역시 좋은 작가였다. 오랜만에 배수아님의 책을, 그러니까 저번에 뱀과 모를 읽은 이후로 읽은 거라서 좋았는데, 그때 같이 요 랩소디 블루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진짜 구하기가 제가 어려웠는데, 그때 언제 읽었더라? 언제 장만했더라? 이게 아무튼 이 책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 책 구하려고 부산에 있는 그 보수동 책방을 싹 돌았는데 거기도 없어가지고 막 되게 좀 아무튼 한참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인터넷 중고서점에서 구입한, 그것도 우리 남편이 박선물 씨가 열심히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봐줘서 저한테 선물처럼 이렇게 사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뭐 가격은 비싸지 않는데 구하기가 워낙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어렵게 구해서 읽었는데, 글쎄요, 요새는 이 책을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책도 이미 구할 때도 이렇게 좀 많이 낡아 있었고요.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와 함께 1995년에 이제 발행이 된 책인데요. 이 책이 장편인데 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에 나오는 요 각각의 그 에피소드에 들어있는 어떤 그 주제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장편으로 하나로 엮은 그런 책이고요. 이 책의 주인공인 미도야말로 정말 성장 없는 성장을 한 그런 여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30살, 그러니까 30대에 접어든 성인 여성의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 청소년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재수생 시절이죠. 그러니까 20대긴 한데 거의 10대의 느낌. 그때와,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때의 그때, 그리고 이미 30살이 된 지금, 그때의 모습을 이제 각각 3부에 의해서 이렇게 담아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러니까 회고록 같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30살이고 내 사춘기 때는 이랬고 청년 때는 이랬고 지금은 어떻다, 이런 얘긴데요. 사실 이 책의 미호라는 여성이 그래요, 나이는 먹었죠. 나이는 먹고 각각의 그 나이대에서 본인이 어떤 삶의 경험을 하지만 전혀 성장을 하지 않는, 그래서 사실 10대, 20대, 30대의 모습이, 그리고 생각과 감정과 어떤 그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배수아님의 문체로 이렇게 장편을 읽다 보면 사실 좀 처음에는 이게 좀 이렇게 문체가 적응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기 때문에 좀 말리거든요. 그래서 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을 때도 그때 읽고 바로 제독을 했었는데 그러고서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책을 끝까지 읽어내기가 사실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았어요. 제가 배수아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성장 없는 성장의 주제와 함께 또 이 성장 없는 성장을 한 이 성인들의 감정은 어떤 것인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무엇에 배신감을 느끼며, 그리고 이들을 이렇게 성장하게 한 그 원인은 무엇인지 같은 것들을 이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의 여러 단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는 이게 이 두 책 다 여러분 그 고려원이라고 해서 지금 이 출판사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95년도에 있었던 출판사인데,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고려원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는 지금 문학동네에서 몇 년 전에 그 배수아님 책 예쁘게 리뉴얼이 되어가지고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책이고 읽으면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뭐 좀 되게 좀 실험적인 소설을 많이 쓰는 분들이, 작가들이 제법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이런 작가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작가의 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배수아님의 요 랩소디 인 블루 말고 그 다음 장편인 부주의한 사랑, 그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문학동네에서 그때도 출판했고 리뉴얼 돼가지고 지금도 문학동네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부주의한 사랑을 제가 중학교 때가 언제입니까? 때는 바야흐로 1999년. 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아주 우리나라의 문학을 사랑하는 문학 소녀인 제 친구에게 권유를 받아서 그때 그걸 읽었었고요. 그 중학교 3학년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러니까 도대체 이 작가가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몰랐는데도 그 배수아님 특유의 문체와 몽환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 책을 되게 좋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그런 작가거든요. 아무튼 제가 좀 이제 머리가 크고, 그리고 좀 이제 뭔가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게 될 쯤이었던 20대 때 배수아님의 작가를 좀 많이 읽긴 했었는데, 아무튼 10대 때 처음으로 배수아 작가님을 요 책에 나와 있는 그 10대네요. 19살 때. 미호는 20살이었구나. 그때 배수아님을 처음 접해서 언제입니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20년이 조금 넘었지. 20년이 넘게 배수아 작가님의 팬입니다. 배수아 작가님의 소설은 거의 다 제가 읽었어요. 소설만. 그리고 에세이는 2개 정도 읽었습니다. 처음 보는 유목민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행 에세이? 그거 읽었고, 그 다음에 잠자는 남자와 일주일을 그거 읽었습니다. 잠자는 남자와의 일주일, 그거는 에세이인데도 에세이라기보다는 좀 소설 느낌으로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재밌게 읽었었는데, 아무튼 배수아님 소설을 제가 이제 다시 좀 하나씩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께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오랜만에 옛날 책을 꺼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 원인은 제가 장만한 무라카미 하루키의 중고 도서였다. 쓸데없는 TMI도 얘기를 해보고,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를 포함해서 그 문학동네에서 나오는 배수아 작가님의 그 리뉴얼된 예쁘게 그 표지가 바뀐 세련되게 바뀐 그런 책이 4권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장만을 하고 싶은데 중고책이잖아요. 제가 새 책으로 하나 갖고 싶어서. 그것을 사면은 너무 또 낭비일까나?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 이 책을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를 권해드립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책에 대한 모든 소감, 이거는 독후감이라고도 할 수도 없다. 소감을 여러분들께 말해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